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이 경계감에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어제 좋았었던 AI 그리고 반도체 쪽에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오염수 방출이라는 키워드와 엮였던 테마였습니다. 이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금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샘표식품 그리고 대상홀딩스 같이 식품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자릿수 오름세 보여줬던 종목으로는 신송홀딩스 그리고 보라티알, 인산가까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불매운동 관련해서 중국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수혜주들이 반사 수혜를 받은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강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장 빨간불을 켰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바로 YTN이었습니다. YTN 오늘장에서 7,500원 선까지 갔었는데 시간외로 또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어제 타임특가 종목으로 공략했었던 종목인 만큼 오늘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동안 저희 방송과 오늘 함께하면서 그 전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한가 특급 배송, 그렇다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쿵짝쿵짝 이 네 박자를 타고 상한가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대장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쿵짝쿵짝. 네. 자, 오늘 어제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YTN 시간의 상한가 잡아드렸습니다. 다들 많이 먹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장도 아마 재밌는 종목들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저랑 함께 같이 가시죠. 네, 좋습니다. 와, 어제 잡으셨던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또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비결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네 박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네 박자에 맞는 종목들만 가지고 계신다면 쉽게 이런 상한가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 네 박자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타고 3422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네 박자에 딱딱 맞는 종목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신 뒤에 편안하게 또 방송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파월 미팅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파도, 이런 지수의 파도 속에서도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지수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체크하기 전에 증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라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 같겠고요. 또 잭슨 홀 미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관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랠리가 나왔죠? 오늘 오염수 테마의 제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계속되는 랠리가 될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는 잠시 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실게요.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느 시점이 중요했느냐? 바로 이 밑골이 달린 양봉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가장 대장인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끌어올려서 양봉 마감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위치 자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2차 전지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2차 전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역시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버스 ETF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정말 어떤 악재는 계속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주인 에코프로의 상승.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DX가 거의 직전 역사적 고점까지를 거의 위협하는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오늘 갖고 온 타임특가 종목 역시 2차 전지,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테마 분석을 왜 하는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우리 주식시장의 미인이었냐, 가장 큰 미인이었냐, 당연히 오염수 테마였겠고요. 그중에서도 윙이푸드라든지 샘표식품 같이 음식료, 식자재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인상가가 대장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근데 오늘 대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인 대회에서도 어제 이 미인이 오늘은 미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이었던 인상가가 대장이 바뀌었다. 이 얘기는 새로운 대장이 나타났다. 새로운 짝짓기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키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YTN 잠깐만 자랑을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오늘 약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영방송이 한전 재무 개편으로 인해서 매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 가치 대비 너무 싼데 오늘 뭐가 나왔죠?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이 되면서 이제 공영방송을 구조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정말 좋다. 네 박자에 충실한 종목이면 기다리면은 이렇게 큰 상한가를 한번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YTN 같은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나도 시간의 상한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작은 노란 링크 터치하시고 3422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테마를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오염수 테마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던 만큼 관련해서 이야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 테마는 가장 컸던 테마는 당연히 오염수 테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염수 테마라는 어떤 흐름에서 그 전까지는 소금 테마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약간의 그 방향성, 행방이 조금 달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소금 사재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오염수 테마의 어떤 상승이 과연 단발성인가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갈 수 있는 내용인가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 안에 중첩되어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오염수를 버리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올라간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테마주를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그림을 갖고 온 내용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반일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중국에서도 반일 운동의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죠. 그런 만큼 어떤 국가가 체계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떤 선동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나라입니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적을 만들기보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엄청 편한 어떻게 보면은 선동의 기본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당연히 이제 해산물 같은 거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나 식료품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중국 시관리 총국에서 정부 자체가 소금이나 또는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아예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본과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해프닝이라면은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이 시장에 조금 더 어떤 생명력, 테마의 생명력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뉴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SNS에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옷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제주 맥주나 보헤양주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아사히, 일본 또 아사히 맥주, 기린 맥주 엄청 맛있죠. 이치반 기린 딱 이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불매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금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네이버 이런 데죠. 네이버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후지산 혹시 폭발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일본을 까는 내용. 또 일본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바다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 반일 운동 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중국 내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뭐 가장 먼저 점상을 간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세지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 기업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이런 수산물이나 해산물을 막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이 중국 내에 있는 뭐 수산주들, 뭐 식품주들이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상장된 유일한 중국 음식 업체다 보니까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건 점으로 갔기 때문에 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가 올랐죠? 샘표식품. 뭐 샘표식품 우리가 많이 알고 있겠지만 뭐 간장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소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샘표식품이 중국에 소금을 좀 납품을 하는데 요것 때문에 오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올랐던 종목들과 조금 다른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였을까요? 바로 인상가입니다.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이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인상가였습니다. 인상가였는데 그제 급등을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늘 원래 가장 강했어야 되죠. 대장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약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이제 좀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테마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장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대장이 계속 바뀌면서 이 테마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 자리에 살짝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뭐가 받았죠? 뭐 아까 전에 그 윙이푸드라든지 또는 샘표식품 같은 종목들.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졌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 테마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남입니다. 이게 왜 올랐지? 반일 테마잖아 라고 했죠. 그 반일 테마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라면서 모나미가 올랐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만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주보다는 어떤 반일 감정, 요거 모나미 볼판 만들거든요.
이게 뭐 중국에 얼마만큼 팔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과거의 어떤 엄청 오래된 종목까지도 지금 끌고 나온다는 게 조금 이 테마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진짜 테마다라고 하면 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첩된 재료가 하나 있다. 이 재료가 무엇이냐? 바로 실적주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이번 상승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죠? 바로 이제 중국이 일본 보이콧을 하면서 뭘 한다? 한국산을 쓰지 않을까? 한국 여행을 더 오지 않을까? 지금 일본 엔저잖아요. 그런 만큼 일본 여행을 되게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보이콧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이 일본보다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유커 관련주로 올랐던 관광, 식품, 또 화장품 이런 종목들, 면세,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이번 어떤 테마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테마다라는 것을 조금은 힌트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영업이익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올랐죠. 그런 종목이 오늘도 좀 강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시총이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약한 장에서 이 종목이 이렇게 단단하게 버텼다는 것 자체가 지금 테마가 단순히 어떤 반일 감정, 일본 오염수 테마라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관광이지 않습니까? 요 카지노, 제주도 카지노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갈 어떤 배들이 다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많이 안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급등락이 심한 테마주를 노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큰 돈 굴리는 기관이라든지 큰손 개미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잡테마주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돈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진짜 실적이 달려있고 이 기업이 변하고 있는 종목에 큰 돈을 넣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네.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또 방송에서 또 언급을 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이 단체 관광 수혜라는 어떤 모멘텀이 떠오를 때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이 네 박자 항상 또 기법을 강조를 해주시니까 이 종목이 네 박자에 딱딱 맞았던 종목이어서 간 건지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또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더 많은 재료들을 제가 오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자 테마가 맞습니다. 왜냐? 재료 뭐죠? 유커관광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재무 이번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 거의 뭐 상패 위기까지 갔던 종목이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재무도 아주 튼튼하죠. 거기다 수급 보나 마나죠. 거래대금 1,000억 땅 터지고서 위로 차트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제가 말씀드렸죠. 첫 조정 너무 얕았어요. 사실 이걸 얼마나 잡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잡아야 된다, 지금.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 수급, 재료, 그리고 실적까지 모든 것이 네 박자인 상황에서 이제 물을 만난 거죠. 물을 만났다. 좀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유커의 관광객 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220만 명의 유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이콧까지 터진다? 그럼 이 220만 명 들어오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이 롯데 관광개발이 이번 오염수 사건으로 인해서 실적이 달라지는, 실적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이 관련해서 또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작게 네모박스 보일 텐데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코드 3422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5경씩 보내주시면요. 링크 타고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종목 이야기 계속해서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음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 이제 마지막 오늘 테마의 마지막 종목인데 사실 오늘 화장품 테마들이 장 초반에는 많이 올랐지만 다시 빠졌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먹거리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 쪽이 많이 강했는데 그럼에도 이번 보이콧 안에 어떤 일본 불매 운동 중에서 뭐 시세이도라든지 SK2 같이 정말 일본의 가장 유명한 화장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화장품 쪽도 아주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물론 아주 조그만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뭐 토니모리, 이치현불 정말 많지만 가장 큰 종목이 움직이는 것도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 제가 말씀드렸죠. 1,000억 터지고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네 박자 종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중국의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이제야 첫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화장품 테마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그 종목들 아직 나쁘지 않았다. 아직 내가 만약에 살짝 꺾여다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장급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이 중국 관련주, 유커 관련주들의 훈풍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장바구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보기 전에 먼저 네 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YTN을 잡은 것처럼 롯데관광개발을 잡은 것처럼 이 네 박자는 정말 중요한 테마주를 움직이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박자는 재료, 거래대금, 차트, 실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벌써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재료는 기간과 강도를 결정합니다. 이번 재료 뭐죠? 보이콧이죠. 중국의 보이콧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 비화가 된다면 이 기간과 강도가 길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재료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대금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터진 종목 몇 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샘표식품이라든지 뭐 모나미 같은 경우에 이 거래대금이란 것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죠. 큰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큰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차트. 오늘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전에 고점을 뚫지 못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라든지 추세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붙어있는 테마와 실적이 없는 테마가 어떻게 보면 이 테마의 운명을 가르는 내용이겠습니다. 먼저 신성델타테크 같이 초전저택 테마 같은 경우는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테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 박자에서 하나가 빠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속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자에서 이 실적이 붙어 있는 종목들, 아까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상승의 강도도 있겠지만 이 지속성 또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의 어떤 저점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우리가 맨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첫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추려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 갔다, 오늘 뭐 급등했다고 해서 이거 안 보면 안 됩니다. 상한가 가서도 첫 눌림이 나올 때 이것이 지금 내가 매수할 타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바구니 종목으로는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좀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종목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께 좀 안전한 종목을 드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괜찮은 종목, YTN 같은 종목들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종목은 한번 지켜보시고 천천히 담을 시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갖고 온 종목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신용이자 막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움직였던 게 뭐 고려신용정보라든지 신용평가사들, 뭐 제주은행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월 미팅이 있습니다. 물론 동결의 예상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거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에 매각이 예정돼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말이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8월 말이라고 해서 그게 딱 8월 말에 딱 팔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8월쯤 뭐 길게 보면 9월 중순까지도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나오죠? 갚아야 되죠. 못 갚으면 뭐가 되죠? 파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신용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장기 채권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 종합 신평사로서 전환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재무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라는 어떤 일정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하는 것들이 뭐냐? 뭐 기술을 신용평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신용평가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어떤 신용 조회를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을 인수하려는 애들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 빅테크들이겠죠. 인터넷 은행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 이런 큰 기업들이 이 기업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하게 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정보, 내 금융 정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인터넷 뱅킹을 갖고 있는 애들들 또는 뭐 인터넷 은행을 진입하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을 갖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신용 평가를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이 사람이 대출을 해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얘기 잠깐만 할게요. 금리가 우리가 요즘 뭐 결국 금리가 꺾인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금리는 작년보다 과거보다 2018년보다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꺾여도 결국 돌아왔자 이 직전에 2.2%대 금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 금리가 과거에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때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을 빌렸다고 했을 때 제로 금리에서는 내가 이자는 0원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빌리면 350만 원의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큰 이자입니다. 0원과 350만 원은 완전 차이가 다르죠. 그런 얘기를 봤을 때 이 금리가 우리가 떨어진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한 단계다. 내가 어떤 빚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힘든 단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총재가 얘기를 했죠. 금리 1%, 2%대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결국 이 얘기는 당분간은 2%, 3%대를 유지한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뭘 하죠? 부동산 투자할 때 조심해라. 너네들 부동산 막 사지 마. 금리 안 떨굴 거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전세 사기 얘기 계속 나고 있고 이런 게 더 많이 터질 수 있다는 거겠죠. PF 대출 관련된 브릿지론 터지는 거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 신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터지게 됐을 때 내 신용에 아주 직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계 신용 대출이 1,862조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터지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기업이나 어떤 은행들, 인터넷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이런 기업 신용 평가사를 내가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어떤 위험을 내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CI 평가 정보가 팔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한 57% 정도 됩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겠고요. 물론 우리가 대주주가 파는 가격에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이 매각에 대한 이슈에 비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다른 테마들이 막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가는 아직은 괜찮은 위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늘 제가 갖고 온 거겠고요. 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는 차트이죠. 그래서 이 차트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보셨지만 재무는 그냥 상패는 당하지 않을 정도다. 재료는 나쁘지 않다. 매각에다가 이걸 매각하는 애들도 일반적인 어설픈 애들이 아니라 거대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좀 큰 애들이 이걸 인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진 자리입니다. 이 구간이
이때가 이제 아시다시피 막 금리 막 올라가고 막 가계부채 터지고 막 이러면서 급등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죠? 그때 고려신용정보라든지 고려신용정보라든지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들이 올랐던 시기겠고요. 그 시기를 지나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나왔는데요. 이 투매 안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이 정도 레벨에서는 이 기업이 괜찮은 가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고점 대비 대략 한 30% 정도의 조정입니다. 이 정도 조정이라면은 또 60일선 올라탔죠. 그렇다면 이 종목을 장바구니에 쏙 담아보면 매각 일정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들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 매각 일정에 따라서 좀 괜찮은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8월에 매각 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매각 일정에 따른 이 매도 타이밍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지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얼마에 팔린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 같은 경우에도 매각이 된다고 해서 그날 딱 팔리는 게 아닙니다. 매각이 시작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살려는 애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인수 가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겠죠. 다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담으실 때 제가 이걸 왜 장바구니에 담아놨느냐? 타임 특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담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담아놓고 지켜보자는 거죠. 왜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8월 말이면 언제죠?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인 상황에서 이게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랑 이런 어떤 좀 비싼 거 살 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8월 말까지 판다라고 해서 8월 말에 딱 사는 게 아닙니다. 8월 말이 돼도 조금 어떻게 보면 고민할 수 있겠죠. 인수하는 사람들이. 또 파는 사람들도 이거 내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라고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이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밀리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제가 장바구니 종목으로 갖고 온 거겠고요. 요 종목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얼마에 인수되느냐가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인수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시총에서는 보통 한 20% 정도의 상승을 최소로 보고 있습니다. 20%는 대략 한 5천 원 정도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딱 보이시죠? 요 지지, 저항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 대해서 계속 저는 뭐 이평선 얘기밖에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실 때는 지지, 추세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지를 긋기가 너무 쉬워요. 저항을 긋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 넘기지 못했던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항대겠고요. 여기를 당연히 첫 번째 매도 자리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매각가가 나왔는데 이게 뭐 평당 뭐 한 7, 8천에 팔린다라고 하면은 더 가져가면 되는 거겠고 요거 생각보다 좀 낮다. 한 6천 원 정도에 팔린다라고 하면은 익절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로 엮여 있는 또 종목인데요. 신용평가 회사라고 합니다. 매각 이슈에 따라서 또 일정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 이 타임 특가 종목을 드디어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요. 어제 YTN으로 또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잘 잡아주신 만큼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항상 뭐 이것만 담아놓으세요 해놓고서 나 몰라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뉴스를 올려드리니까 이해를 하시지만 노란 톡방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모르죠. 내가 이거 추천해주고 나서 이거 뭐 어쩌라고 라고 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갖고 왔다라는 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봉 LS 먼저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비만약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거 추가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의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광어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깨끗한 물로 광어 양식을 합니다.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되게 웃기는 회사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재료, 차트, 수급 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박자에 잘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갖고 있는 재료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재료는 당연히 요 리라클루티드가 뭡니까? 싹센다의 원재료죠. 그래서 이 기업이 대봉에너스가 이 리라클루티드를 애니젠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된다면 싹센다를 만든 노보노디스크가 이걸로 인해서 400조, 500조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대봉LS의 시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가장 메인인 테마, 저희가 테마를 볼 때는 메인이 있고 부재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은 메인은 당연히 비만약입니다. 그래서 비만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 펩트론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 비만약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비만약 테마는 계속 가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본적인 메인 재료는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기업이 이 기업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녹차잎 갖다가 추출물 만들어서 이 에센스 재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화장품 기업이다라는 점. 오늘 뭐가 보이콧 당했죠? 일본 화장품이 보이콧 당했죠. 일본 화장품, 뭐 시세이도라든지 SK2 뭐가 가장 유명하죠? 기초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에센스가 유명하죠. 그런 에센스를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요 대봉LS가 만든 뭐 아모레퍼시픽에서 나오는 에센스를 쓰겠죠. 토너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기업 이 화장품 재료까지 있고, 그리고 정말 웃기지만 이 종목이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광어 양식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바닷물에 키우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처리가 된 물을 가지고서 키우는 것이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최근 수산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깨끗한 광어를 여기서 타다 먹어도 된다. 물론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부재료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메인 재료도 있겠지만 맛을 내는 부재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명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생겼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1000억 터지고 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조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한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는 만큼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만약이라는 테마가 계속 가고 있는 테마고, 거기다가 부재료로 화장품과 광어 양식까지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내가 타임 특가 종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 종목은 월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 때는 연, 월, 주, 일봉 다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종목 보시면은 과거의 이런 고점들, 이 고점은 언제냐? 당연히 이 기업이 화장품 관련주 2015년 아모레퍼시픽을 등에 업고서 급등했던 이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진 다음에 최근에 올랐었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테마 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가 제 3차 상승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그 과거와 비해서 어떤 재료들이 점점 쌓여갔죠? 이때는 화장품이었죠. 이때는 코로나 관련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화장품 재료에다가 가장 큰 이 일라이릴리를 전 세계 바이오 1위 기업으로 만들어준 비만약 테마까지 붙었다는 점, 거기다가 보이콧이 터졌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의 재부흥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과거의 재료들에 비해서 오늘 너무 좋은 재료들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과거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다. 비만약 테마니까 보이콧이랑 상관없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봉 LS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비만약 테마 계속해서 이 시장 규모가 파이가 커지고 있는 테마인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봉 LS에 대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QR 통해서 3422 혹은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이 지금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대응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 특가 종목, 그에 앞서서 또 리뷰 종목이네요. 두 번째 리뷰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리뷰 종목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6호가 돌아온다. 엄청 큰 재료입니다. 이 기업 아사 직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번 6호의 회복세로 인해서 강한 턴어라운드가
주목되는 기업이 있고요. 기업 내용은 당연히 아시겠죠. 뭐 제주 드림타워의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출의 핵심은 외국인 카지노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해요. 마작도 하고 정말 많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 보면 마작하는 거 꼭 나옵니다. 카지노 하는 거 꼭 나옵니다. 홍콩 영화 보시면 뭐 성냥개비 하나 물고서 카지노 한번 가서 막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카지노가 중국인들이 이런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카지노를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수혜라는 점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일본 여행 보이콧 결국은 어디 가겠습니까? 일본 가는 이유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타국의 느낌도 나면서 아시아 사람들 있고 천혜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똑같은 섬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물도 맑고 산도 좋고 거기다가 휴양지 같은 느낌도 나고 편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K 한류 느낌 와서 바로 제주도로 꽂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근데 전문가님, 네. 지금 그 단체 관광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화장품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뭐 말씀하셨듯이 카지노 관련주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이쪽은 꼭 봐야 된다 하는 섹터가 있다면은 카지노 쪽일까요? 여행? 어느 쪽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유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관련주들이. 왜냐? 중국인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활 소비재들을 그들이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쓰고 있던 거에 따블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주부터 화장품, 뭐 숙박, 여행, 또 이런 카지노, 미용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이 갖고 있는 업종과 또 너무 힘들었다가 반등하는 업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예를 들면은 미용 쪽이겠죠. 근데 미용에서도 우리는 화장품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온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대국 인구를 가지고서 계속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거다 보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이 좀 더 깊다. 그럼 미용에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 당연히 피부 미용, 미용 의료기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필러나 보톡스 또 이런 뭐 울세라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죠. 리프팅 기계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 중국인들은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왜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걸 미리미리 했고 우리 길 가다 보면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압구정이 어떤 동네였습니까? 바로 성형의 그 메카였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성형하러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이 미용 의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미용 의료 기술.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당연히 카지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면세나 여행도 있겠습니다만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라호텔이 중국의 면세점한테 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그 큰 나라가 면세점을 더 세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써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카지노겠죠. 그래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고정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그 큰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정비가 높은데 이거에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카지노의 그 수익률이 엄청 좋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계속 이어가자면 롯데관광 호텔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중국인의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왔죠? 올 4분기에 유커 220만 명이 한국을 찾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오늘 보이콧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추정치는 보이콧이 없을 때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가 더 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유커 쪽, 중국 관련주 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오늘 갖고 온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주 드림타워와 신화월드, 제주 신화월드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작은 디테일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제주 공항에서 내리게 되면 제주 드림타워까지 편도로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 시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중국인이 설립한 제주 신화월드,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중국인들이 당연히 중국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제주 신화월드를 가장 많이 가겠지만 이 제주 신화월드의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마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주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는 편도로 1시간 반이 걸리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빠르게 관광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제주 드림타워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관광 호텔이 굉장히 수혜다라는 점이겠고요. 차트 빠르게 보면은 뭐 요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아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종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타임 특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트나 스프링을 만들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기업에서 핵심인 구동모터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회사가 SK에서 2차 전지 장비를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기업 재무가 너무 좋습니다. 재무가 기업의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25년이면은 800억을 찍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3,800억짜리 기업인데 800억을 찍습니다. 영업이익이 엄청 싼 기업이죠. 이 기업이 만드는 것은 시트나 이 자동차의 여러분들 쇼바라고 하죠. 쇼바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올리 가솔린 관련된 기업보다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으로 이 기업이 하는 것 중에 새롭게 신사업 중에 구동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구동모터는 뭐냐? 우리가 일반 자동차에는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전기차에는 구동모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니카 해보신 분 아시겠죠? 미니카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 모터의 부품을 이 기업이 만들고 있겠고요. 당연히 전기차의 성장 속도는 누가 봐도 엄청 빠르다라는 점을 모두 다 알 겁니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 과거의 레거시 기업이 이 선장하는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구동모터 만드는데 누가 사죠? 라고 하겠죠. 이 기업의 오너는 현대가입니다. 현대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가니까 당연히 현대차에서 사주겠죠.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에서 구동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동모터에 당연히 이 대원강업이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 구동모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차에서 이 앞부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터리만 굉장히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배터리 만드는 기업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터를 만드는 기업, 자동차의 심장이 배터리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모터도 자동차의 심장이죠. 그 모터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대원강업이라는 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SK에 납품했다. SK에 PNT를 밀어내고 경쟁사를 제치고서 1,500 대략 추산이 1,500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 1,500억 정도의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대원강업이 갖고 있는 데코라는 기업의 지분을 25%를 대원강업이 갖고 있는데요. 원래 이 데코라는 기업도 스프링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스프링을 잘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 롤프레스, 2차 전지의 롤프레스를 만들게 됐고요. 이것을 바로 SK가 합작한 SK 블루오벌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기업의 밸류업을 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무 좋죠, 재료 좋죠, 그리고 수급 좋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보고 수급을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 1,000억 터졌습니다. 슈팅 아주 세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마땅한 눌림이 없었죠. 이 상승이 일어나면서 20%짜리 눌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눌림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1선 이하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61선을 지키는 것을 봤고요.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도 지수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흐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 있는 기업에다가 섹터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대원강업이라는 종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은 대원강업이었습니다. 이 전기차의 핵심인 구동모터 부품을 제작하는 종목인데요.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일정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간 또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